러우 전쟁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현대전을 지배하는 거는 탱크, 장갑차, 야포, 보병이었어요. 육군에 주력했던 포방부의 선택은 나쁜 건 아니었다. 우리가 주력 탱크가 한 2200에서 2300대 사이 되거든요. 근데 유럽의 빅4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돼요.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막강하게 전력을 유지하는지 알겠죠? 대한민국 국군은 잘해왔다.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해군과 공군도 착실히 왔고 아주 탄탄한 전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KT-1부터 FA-50, KF-21로 이걸 모두 자주국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참 피눈물 나죠. 우리가 처음으로 해전을 치는 게 6월 25일 날이거든요. 우리는 육군 중심이었죠. 그래서 사관학과 중에서도 육사가 항상 선두였잖아요. 육군 중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왜냐 6.25 때는 육상정 중심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공권을 연합군이 완전히 장악을 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을 포방부라고 그랬어요. 포방부. 왜냐 야포에 너무 진심이고 탱크, 장갑차, 그 보병들 여기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참 욕을 많이 먹었고, 공군하고 해군은 항상 예산도 좀 열악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선택은 크게 틀린 건 아니었다. 예, 왜냐 러우 전쟁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현대전을 지배하는 거는 탱크, 장갑차, 야포, 보병이었어요. 지금 뭐 AI, 뭐 드론 이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새로운 변형된 형태고, 지금도 전장을 지배하는 건 결국은 특히 야포. 하루에 포를 누가 많이 쏘느냐. 그러면 이게 하루에 그 극도의 소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152mm 혹은 155mm를 쓰고,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는 155mm를 쓰는데, 우리 K9이 155mm잖아요. 그리고 전차, 장갑차 여기에 주력을 했던 게, 지금 러시아가 고속 기동을 위해서 오토바이 하고 버기, 그 다음에 사륜 기동 차량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뭐 새롭게 뭘 새로 없으니까 그걸 쓰는 거지. 기갑 탱크가 없으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나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반군들이 뭐 트럭 갖다가 막 총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없어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기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장갑이 전혀 안 되는데, 병력 보호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육군에 주력했던 건 조금 과도하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K2 세계 최고의 흑표 탱크, 단군 1위 최고의 베스트셀러 K9 자주포, 그 다음에 다연장 천무, 그 다음에 지대공 천궁으로 이어지는 이런 한국형 최첨단 육상 무기들, 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 거고, 지금 우리가 MBT 주력 탱크가 한 2200에서 2300대 사이 되거든요. 근데 유럽의 빅4, 영국 챌린저, 프랑스 르클레르크, 그 다음에 이태리 아리에떼,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레오파르드 2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돼요. 쓸 수 있는 게. 근데 우리는 2200에서 2300대잖아요. 얼마나 막강하게 전력을 유지하는지 알겠죠? 그것도 다 뭐 북한은 4000대라면 그건 못 움직이는 고철이고 고물상에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육군에 의존했던 우리의 전투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지금 K9 세계 자주포 시장이 절반이에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유럽에 중동 그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에도 팔았어요. 인도에도 팔았어요. 지금 K9 클럽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그 다음에 K2 탱크도 지금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뭐 천무, 천궁은 중동 국가들 다 사가고 있고, 한국산 KGB까지 사우디, 태국까지 사갔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KGB는 뭐 공중 무기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육군에 주력했던 한국 토양에 맞는 육군에 주력했던 포방부의 선택은 나쁜 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왜냐? 그게 이후에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의 중심을 뒀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KT-1 기본훈련기, 그 다음에 T-50 고등훈련기, 그 다음에 경공우익기 FA-50,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단군 1의 최대 국방 KF-21 전투기까지 4.5cm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공군도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군 전력도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이급은 F-15K, F-35A, F-35는 세 종류가 있죠. A는 공군용, 그냥 일반 지상 비행기지. F-35B는 이제 수직 이착륙 해병대용. 그 다음에 F-35C가 이제 해군용, 님치급, 포드급 항공화에 쓰는 거거든요. 우리 A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이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급은 이제 뭐죠? F-16 같은 것들. KF-21이 이제 요 사이를 메우겠죠, 만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로우급은 FA-50. 지금 F4 팬텀은 이제 다 퇴역했고, 일부 F5 쪽 남아있지만, 요거 다 이게 어마어마한 전력이에요, 사실은. 동남아 전체
전체하고 맞붙어도 사실은 이게 더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입했지만 공중 조기공 보통적인 P4I까지 아주 탄탄한 전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KT1부터 FAOC, KF-21로 이걸 모두 자주국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KF-21EX로 가면 이거 완전히 스텔스 4세대, 5세대 내지 6세대로 갈 기반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놀라는 게 KF-21이에요. FA-50도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사갔어요. 지금 더 사가려고 다가 줄 서고 있잖아요. 지금. 자, 공군력도 탄탄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해군에. 왜냐하면 우리가 참 피눈물 나죠. 우리가 이 처음으로 해전을 치는 게 6월 25일 날이거든요. 그때 북한의 무장수송선이 부산 앞바까지 와 있었어요. 육전대, 해병대를 싣고 대량의 탄약과 함께 수백 명의. 이걸 부산 쪽에서 상륙시키면 이 후방에서 혼란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백두산함이라고 그러는 이게 눈물겨운 배예요. 손원일 제독 참 훌륭한 군인이에요. 우리도 훌륭한 군인들 많아요. 손원일 제독이 우리 배가 없으니 그때 해군 사관들, 장교들 월급을 그때 돈이 몇 푼이에요. 그걸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 해군 장교 부인들이 수작업으로 모은 돈. 그거 5만 달러를 모아. 그 당시 큰 돈이죠. 배 사겠다고. 참 눈물 나죠. 군인들 돈 모아서 배 사야 되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가 아유 그래 알았어 나도 돈을 낼게 해서 돈을 모아서 해군의 이제 그 전투함을 이제 확보하는 사절단이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몇 푼으로 뭘 사요? 그래서 450톤급 구잠함 사서 이거에 이제 포를 달고 포탄도 딱 100발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수리하고 하와이에서 수리하고 해서 한국에 도착한 게 6.25 두 달 전이었어요. 훈련도 안 했어요. 훈련도 했어요. 포탄이 아까워서 훈련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배가 그 북한의 무정수송선을 6월 25일 날 새벽에 그걸 교전 끝에 격침을 시킵니다. 첫 전투에서. 물론 아군도 전사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거의 피해는 전무했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피눈물 나는. 그런데 우리의 전투함 건조 역사는 참수리부터 시작됩니다. 150톤급 고속정. 요걸 그때 코리아 타코마 이런 데에서 70년대 건조를 했어요. 건조했고, 요걸 바탕으로 80년대에 이제 울산급 구축함을 만듭니다. 1500톤급. 구축함은 5000톤 돼야 돼요. 근데 1500톤인데 우리가 만드니까 자부심이 생겨서 구축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현대, 코리아 타코 9척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비싸서 이제 로우급으로 포항급 PCC 960톤짜리를 24척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우리 함정 역사의 기적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건함 역사가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드디어 KDX-1 광개토 저항함 3200톤급. 이게 최초의 사실상 구축함이에요. 수직 발사제. 이 울산함에는 대공 능력이 없었어요. 항공기가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없어요. 나중에 그냥 미스트랄 같은 맨패드 같은 거는 달아서 수동으로 쏘고 그랬지만 그 의미 없었던 거고. 제가 KDX-1이에요, 이게 3200톤. 이름을 광개토라고 지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세 척을 만들었어요. 광개토, 양만춘, 강감찬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전해서 드디어 원양 항해가 가능한 지금 청해부대 있죠? 지금 해적 잡는 아덴만. 그게 바로 이순신급이에요. 4,500톤급. 이름이 이순신이잖아요. 제일 자랑스러운. 이게 이제 원양 함대가 가능한 본격 구축함. 드디어 이제 세종대왕이 나옵니다. 이제 제일 자랑스러운. 이게 바로 7,600톤급 이지스 함이 세종대왕함이에요. 배치1이 3척이고, 배치2가 이제 다산 정약용함이 8,200톤급으로 이번에 진수했죠? 세계 최고라고 하는. 물론 뭐 거기 뭐 A사 레이더가 아니고 폐사고, 뭐 무슨 뭐 능력이 떨어지고 CEC 합동 교정 능력도 없고, 그 지금까지 있던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그 이지스 구축함이나 타이콘데레거급 순양함 그거 다 폐사 레이더예요. 수동형 능동 배열 레이더거든요. 이 위상 배열 레이더거든요. 맞아요. 세계 최고급 맞아요. CEC도 합동 교전 능력 미국이 안 팔았어요. 우리한테 다시 만들 거예요. 잠수함 가볼까요? 장보고 209급 1200톤급이 이번에 이제 34년 만에 일본함이 퇴역하거든요. 91년에 진수했어요. 34년 지구 15바퀴 돌았어요. 장보고급 1200톤급이 9척. 그 다음에 1800톤급 손원일급. 손원일급 말씀드렸죠? 이제 9척.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이 3척. 배치1. 배치2의 첫 번째 함이 이제 3.0급 장영실함인 거예요. 이 3척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치3가 4,500톤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형 상륙함도 있어요. 독도함, 마라도함.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동함대까지 올 2월 달에 창설됐거든요. 기동함대는 뭐냐면 해역함대가 아니고 원양
작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구축함 10척이에요. 정도영 함을 필두로 해서 군수보급함 4척. 지금 이게 원양 함대를 구성을 해서 전 세계 어디든 가는 거예요. 독도함 같은 걸 같이 데리고 다니면 여기는 해병대 일개 대대병력이 실리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고 치면 캄보디아 깡패들이 사고 치면 예를 들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도 있어요. 이 독도함은 이 구축함을 따라갈 정도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항해할 수 있는 기함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수중이 취약했거든요. 물속에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걸 항모타격단, 미국이 가지는 CSG라고 그러거든요. 이 항모타격단은 항공모함이 있죠. 그럼 항공모함은 한 나라를 니미츠급 박살낼 수 있는 항공기를 한 80여 대 실지만 이 자체는 깡통에 무기가 없어요. 이걸 보호해줘야겠죠. 그럼 이지스급이나 타이컨데라가급 이지스 그 순양함을 최소 2척이 보호합니다. 군수보급함이 하나 따라와요. 그리고 요 밑에는 항공모함은 고속으로 기동해요. 왜냐 안 그래도 활주로가 짧으니까 빠른 속도로 가야 활주하는 비행기들의 속도를 빨라질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근데 재래식 잠수함은 이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동함대를 편성해도 얘를 원양으로 보낼 때 얘네들이 느리게 가지 않으면 한 시속 10km 정도로 가지 않으면 그럼 잠수함이 또 밥이 되잖아요. 고속으로 기동해야 잠수함이 못 따라오니까. 그런데 이걸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잠수함까지도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로우급은 이제 울산급, 포항급 이제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진짜. 그때 이런 일화까지 있어요. 중심을 못 잡아서 배 중심에 시멘트 부어놨다는 썰까지. 그러나 울산급, 포항급이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온 거고. 여기다 이제 연하는 이제 이 신형 참수리 고속정, 그 다음에 윤영함 이런 것들이 장악하거든요. 아주 튼실해요. 이게 대만의 비극이에요. 이게 울산급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1980년에 대만이 광화 2호 개혁이라고 그래서 우리 울산급 1,500톤을 가져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1988년에 폐기해요. 왜냐 그때는 80년대는 중국 해군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가도 압도했거든요. 근데 대만이 울산급엔 대공 미사일이 없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땐 대만이 훨씬 보다 앞섰거든요. 뭐 저런 가난한 한국에서 배를 들여온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깨졌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라파에트 프리깃을 들여오기로 했거든요. 3,000톤급 정도를. 요걸로 6척을 도입했는데 이게 비극이 시작이에요. 그때 1,500톤급 울산급을 주는 조건이 6척은 우리가 만들어주고 10척은 대만의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그러면 대만이 이제 우리처럼 올 수 있는 기반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라파에트를 구입을 하면 이것도 몇 개월 만에 결정했어요. 왜냐? 그때 중국은 집어넣으라고 아무도 안 팔 때 프랑스는 우리가 팔아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프랑스 알죠? 이 계약하고 나서 등 치는 거. 유명하거든요, 방산에서. 이 6척을 사기로 했는데 판 다음에 중국에 압력을 가하니까 그 라파에트에 들어가는 무기체계는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네, 프랑스는 그래요, 원래. 나 설해마을에서 근무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싫어하려나. 깡통만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만산 무기, 미국산 무기 넣으니까 인티가 안 되니까 개판인 거죠. 지대공 미사일도 없어갖고 C-체퍼럴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CIAWS 근접방어 무기보다 수준이 못한 엉망인 걸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4억이 사왔는데. 그러면서 대만은 자체 우리 건조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고, 라파에트 받아오면서. 더 큰 문제는 이게 소설에만 나올 수 있는 비리의 원산이 된 거예요. 원래 70억 프랑이었던 게 도입가가 170억 프랑으로 올라갔고, 배는 깡통에서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무려 35억 프랑이 대만군 정계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그런데 이 비리, 이제부터 소설이에요. 갑자기 대만 해군 조달본부 소속의 인칭펑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실종된 지 하루 만에 변태체로 발견돼요. 단순 사고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라파에트 비리를 파헤치려고 하다가 죽었다. 보니까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가 죽여서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유야무야 돼요, 사건이. 그냥 개인 원한의 처리 이렇게. 근데 이제 드디어 이때는 국민당의 정부거든요. 2000년에 민진당 첸수변 총리로 총통으로 바뀌어요. 대만 총통이.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되니까 야, 조사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인칭펑 대령의 부관이었던 왕완잉 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퇴역했죠.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던 테이프,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증거를 나한테 줬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그 인칭펑 대령의 상관이었던 리쿠차이 소장에게, 장군이죠, 줘요. 근데 리쿠차이 소장이 위험하니까 헌병대를 대동하고 이걸 특별수사대에 넘겨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테이프 내용이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리쿠차이 소장은 이상하게 불명예 제대를 쫓겨나요, 군에서. 이 왕완잉 대위는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왕한징 대위의 집은 의문의 화재로 불타요. 그리고 프랑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프랑스와 대만에서 모두 14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주요한 그 핵심 인물들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요. 물론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완전 미제로. 이게 대만의 비극이에요. 이게 대만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하이쿤이라고 대만이 최초로 건조한 잠수함이 있어요. 2023년 9월에 진수했거든요. 지금 올해 해군에, 대만 해군에 인도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 시운전하다가 새고 파이프 터지고 물 터지고 지금. 이게 또 다른 제2의 라파에트 비리가 아니냐. 자,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해군이 잘한 거. 바로 참수리, 포항, BCC, 울산, 구축함이라고까지 했던 시멘트 부어놓으면서 눈물겨운 이게 광개토 KDX 1, 2, 3로 가고 이제 장보고 1, 2, 3를 핵심 잠수함으로 온 거죠. 기동함대까지 구성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우리 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뽕이다, 뭐 글로벌 파이어 파워 5위다. 5위 맞습니다. 맞고. 근데 핵심 잠수함은 이건 자꾸 말이 많은데 말하지 마시고 이거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정쟁이 있을 수가 없고 여야가 모두 핵심 잠수함 확보해야 되고 농축 제철이를 확보하면 진정한 자주국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7비리부터 있었죠. 그러나 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고 대만은 얘기 들어보면 소설 같죠. 그 대만군의 인청봉 소령이나 왕한잉 대위나 리쿠차이 소령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뭐 치누크 헬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망가려다 잡혔다. 그래서 F-35로 대만에 안 파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럽지만 대만이 울산급을 사갔다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다. 물론 한중 수교하고 계속 가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엉망인 지금 라파이트 비리 그다음 하이쿤 만들었지만 물 새고 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쨌든 제 말씀은 대한민국 국군은 잘해왔다.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포항부로 시작했지만 해군과 공군도 착실히 왔고 앞으로 이제 더 건실하게 진정한 자주국방을 향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